김현우 소장님. 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예전에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왜?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요즘에는 뭐 배달 아르바이트도 틈틈이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 네. 직장 다니든 안 다니든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났죠. 이른바 긱 이코노미 때문에. 네. 결국 그 모든 분들이 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더라도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일단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소득의 개념이 뭐냐. 상속받은 돈이 있다. 이런 거는 종합소득세가 아닙니다. 집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생겼다. 이것도 종합소득 아니죠. 퇴직금 받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해당되냐. 앞자리를 따서 이사배근 연기. 이거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그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 씨가 근육 연기를 한다. 이렇게 외우면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소득은 기타소득. 이 소득들은 이자나 배당소득은 은행에서 원천징수하잖아요. 네. 2천만 원 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아서 은행에서 신고를 하는 거고 넘어가면 이제 내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예. 그 이자나 배당소득 아닌 다른 소득들은 모두 다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12만 5천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건별로.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5만 원짜리 경품 받았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세금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해당이 되는 거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 제외한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이게 복잡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하고 네.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쉽게 얘기해서 예. 어디선가 기타 소득이란 걸 봤는데 세금 떼고 준다. 예, 세금을 떼고 주는데 세금 떼기 전 금액이 750만 원 넘지 않으면 신경 사실 안 쓰셔도 돼요. 1년 동안 받은 게 그렇게 1년 동안 받은 게 750을 넘지 않으면 네, 그건 세금을 뗐던 안 뗐던 관계 없는 겁니까? 세금 그렇습니다. 세금을 예. 미리 떼고 주는데 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없어요. 네. 그런데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건 세율이 최저 6%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요령이더군요. 즉 네. 제가 예를 들면 어디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거 네. 잠깐 해도 되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 1년에 예를 들면 6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럼 세금 떼고 주겠죠. 예. 그렇지만 나는 세금 떼고 받았으니까 라고 신고 안 해도 생각하고 되겠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750만 원 이하니까. 전제는 이걸 기타소득이라고 봤을 때 이게 사업소득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고 기타소득으로 줬다. 네. 소득 구분을 주는 곳에서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복잡하다. 어쨌든 그거는 네. 나중에 공부한다 치고 개념은 띄고 준 거니까. 네. 그런데 그 뗀 세금조차도 돌려받을 수 있죠.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세금 신고 잘하면 돌려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기타소득세라는 건 8.8%를 떼기 때문에 네. 많이 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8.8%야? 그럼 중간에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경비를 많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이 8.8, 100만 원을 벌었으면 8만 8천 원 떼고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 구간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이렇게 낸 세금보다 세금을 덜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이것저것 한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네네. 내가 이것저것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부수입이 있었어요. 네. 그럼 8.8%대니까 한 25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뗐을 텐데 네. 그 25만 원도 아까우면 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나는 1년 내내 번 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6.6%로 계산하고 왜 8.8이나 떼냐. 예. 세금 다시 계산해봐. 네. 그러면 더 싼 세율로 계산해서 나한테 일부 돌려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있는 게 그 제세공과금 환급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경품 같은 거 당첨되면 5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런데 100만 원짜리 냉장고 받으면서 뭐 8.8%어치 띄고 줄 수는 없으니까 네. 주는 곳에서 그걸 국세청에 현금으로 세금을 내고 저한테 받아갑니다. 상품을 받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세금 내세요. 네. 우리가 대신 내드렸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됐을 때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금은 규정에 따라서 뗐는데 네. 아무튼 1년 동안 소득을 다 합쳐보니 그때 뗀 세금보다도 세금을 덜 내셔도 되는 분이네요. 그렇죠. 소득이 낮아서. 예. 그런 분들은 세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종합소득세니까. 네, 그거는 이제 종합소득세는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유불리 여부는 본인이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려받을 수 있으면 돌려받는 게 좋네요. 반드시 좋지는 또 않습니다. 죄송한데 뭐가 있냐면 그렇게 돌려받으신 분이 네. 누군가의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근로자로 직장을 다니는데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150만 원 이렇게 공제받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어딘가 경품에 당첨이 돼가지고 예. 그 제세공과금 환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 경품이 뭐 100만 원이 넘는 상품이었다. 네. 근데 세금 환급은 조금 받겠지만 소득이 100만 원 이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못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제 딸이 어디 가서 기특하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 돈을 벌었다. 기타 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돈을 벌었는데 네. 혹은 뭐에 당첨이 되거나 상품을 탔는데 그거를 이 방송을 듣고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되돌려 받으면 네. 아싸 10만 원 받았다 하면 라고 하지만 네. 그럼 아빠인 저의 그 피부양자에서 빠져나가는 그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빠가 연말정산 환급 받을 때 덜 받게 되는데 덜 받는데 그게 아빠의 소득이 손해보다 높을수록 더 큰지 작은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말이군요. 따져봐야 되는데 아빠의 소득이 높을수록 손해가 더 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소득이 없을 경우엔 누군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있다.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좀 손해가 나더라도 좀 기특하게 알바를 해줬으면 좋겠긴 하겠네요. 그냥 갑자기 예를 들었는데 막 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예. 또 어떤 거 요령 내지는 알아둬야 될 거는 뭡니까? 일단 기타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는 예. 반복적이지 않고 계속적이지 않은 소득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뭐 복권 당첨금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경품 네. 아니면 어디 나가서 일반인이 TV에 출연해가지고 받은 출연료 이런 것들 네.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네. 사업소득으로 잡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사업소득으로 잡고 신고를 하시면 세율은 높아집니다. 경비를 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받은 기타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조금 판단을 하셔가지고 알겠어요. 납부를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소득이 수천만 원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이거는 내가 그냥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인지는 이것도 이제 세금 전문가마다 좀 다른데 보는 게 그거 이하면 그냥 이거든 저거든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네. 좀 세법이 모호하더군요. 그건. 모호합니다. 예. 원칙만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로 9518번님께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부럽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아닙니다. 아까 이제 주식에서 발생한 만약에 배당이 나왔다. 그럼 예.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인데 예. 이건 연간 2천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예. 주식을 팔아가지고 차익에 대한 거는 양도소득이잖아요. 그럼 별도로 계산하고 끝. 이사배 근년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네, 그거는 별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고 7104번님께서 네.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요. 아버지가 근데 직장을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네네. 연말정산을 아버지가 이미 했는데 지난 12월에 아하. 아들도 같이 알바를 했다 작년에. 네. 그럼 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하고 문자를 보내오셨네요. 그 알바하신 사장님이 세금 신고하고 이 아들에게 줬다면 그랬겠죠? 아들 종합신고 대상자입니다. 하셔야 대상자인데 되고 아버지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로 아들을 넣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정기신고 때 아들을 아버지도? 빼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도 다시. 그렇죠. 안 그러면은 아들을 공제받아서는 안 될 사람을 여기다 공제를 받은 거니까 나중에 가산세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20%. 그런데 아들이 그럼 이번에 아버지 번거롭게 안 해드리려고 그럼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게요 하더라도 이거는 아들이 소득이 기타 소득이 아니니까 이건. 그렇죠. 근로소득이나 뭘로 잡혔겠죠. 왜냐하면 그 그렇겠죠. 사장님이 신고를 하면서 알겠어요. 경비 처리를 했을 테니까. 복잡하네요. 아들한테 세금 좀 받으셔야 되나? 김선임께서는 직장인이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불리한 경우 있고 유리한 경우 있어요. 이따가 시간 커피 타임 같은 거 할 때 그때 네.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길어지네요. 네. 예. 8231번님 직장인인데 농사도 좀 짓습니다. 벼수매를 해서 팔았는데 이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네. 저희가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김현우 소장님이 거의 세무사 수준이에요.